위인전에 없는 위인을 만나다 노왕래 작가의 그 뜻을 누가 알리오를 읽고 우은경. 우리 집 책상에 70권의 위인전집이 있다. 우리 두 아들이 그분들처럼 큰 업적을 남기길 바라는 마음 조금과 살면서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들여놓았다. 아들들이 누구의 조언보다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며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위인전집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 그래도 70권 중 몇 권에는 손길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아인슈타인, 세종대왕처럼 미인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의 책들이 그렇다. 올해 1월 14일 내가 사는 남양주에 이서경 뉴미디어 도서관이 개관했다. 뉴스를 본 작은 아들이 물었다. 엄마, 이서경이 누구야? 글쎄, 남양주와 관련 있는 위인이겠지? 얼버무려 대답하고 위인전 제목을 훑어보았다. 이서경이란 이름은 없었다. 잠시 잃었던 궁금증을 잊어갈 쯤 독립운동가 이서경 선생 약전이라고 부제가 붙은 그 뜻을 누가 알리오란 책을 도서관에서 마주쳤다. 슬쩍 몇 장을 넘겨보던 나는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책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내가 아들에게 읽어주던 위인전 속 주인공들과 달랐다. 1855년에 태어난 이서경은 6형제 중 둘째 아들이었다.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신랑이 죽고 말았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는 것을 아름답다 말하던 당시 6형제는 여동생을 친정으로 데리고 왔다. 거짓 장례를 지내 죽은 것으로 알리고 여동생이 새 삶을 살도록 도왔다.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 이유승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으로 보아 허례허식에서 벗어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동생은 2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서경이 백부 이원의 양자가 된 후에도 6형제의 우애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오실대감으로 불리던 이의원은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였다. 이서경은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지만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자리를 내려놓았다.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이 되자 상속받은 재산을 급히 처분하고 5형제와 함께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로 떠났다. 해외로 나가 나라를 되찾는 일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일제는 식민 통치에 앞장서거나 동의한 양반들에게 높은 직위와 많은 돈을 주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혹독한 고생이 예상되는 길을 가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이 본인의 생각을 확신했다는 뜻이리라. 10여 대의 마취행렬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으며 40여 일이나 걷고 또 걸어 추가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합류한 이주민들과 경학사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든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이 나라를 대신할 공동체를 스스로 만든 것이다. 만주의 허허벌판은 흰 옷 입은 우리 민족들로 허옇게 덮여갔다. 멀리서 서로 쳐다만 봐도 든든했다. 경학사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봉사를 짓는 한편 옥수수 창고를 개조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운다. 이름 신흥은 신민흥국에서 온 것으로 신민과 함께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다. 무료로 운영된 신흥무관학교의 모든 운영비는 이서경이 감당했고 아내와 가족들은 기숙하는 학생들의 끼니까지 챙겼다. 이서경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독립운동가들이 박씨 부인에게 밥 한 끼 얻어먹지 않는 운동가가 어디에 있는가 라며 슬퍼했다. 이서경은 인근에 새로 만들어진 학교들도 후원했다. 백성이 깨어나야 나라를 찾는다 라는 좌우명을 실천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독립운동 투사들은 무려 3,500명이나 되었다. 의혈단을 조직한 김원봉, 아리랑의 저자 김산, 광복군 대장 김학규 등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이서경의 형제들과 두 아들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뜻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목숨을 잃었다. 이석영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많던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가난을 견디는 일뿐. 1933년 음력 1월 4일 새벽 상해의 허름한 집 다락방에서 이석영은 영원한 휴식에 들었다. 고단한 인생길을 함께 해온 아내만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석영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화려한 조명과 칭송을 받는 무대 위를 마다하고 늘 무대 뒤에서 동지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앞의 이익을 외면하기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무겁다. 그래도 지켜야 할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이롭고 떳떳한 것이라면 마땅히 먼저 쫓을 일이다. 이석영의 삶처럼. 그의 6형제 중 넷째가 서전서숙, 신민회, 헤이그 밀사, 고종의 망명, 의열단 등의 활약을 한 이회영, 다섯째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희영이다. 나는 이 사실을 글에 마무리에 넣고 싶다. 내가 소개하는 이 책에서만큼은 주인공 이석영이기 때문이다. 위인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에 선 사람도,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운 무대 뒤의 사람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이외에는 다름없다. 나는 70권의 위인전 옆에 이 책을 살며시 꽂아 두었다. 엄마, 이석영이 누구야? 라고 다시 묻지 않아도 나는 아들들에게 이분의 삶을 들려줄 생각이다. 이석영 유 미디어 도서관이 있어 남행주 시민 누구나 위인의 이름을 입에 올릴 것이니 정말 다행이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얼마 전 문을 연 이석영 신흥성에도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번 더 고마운 이석영. 김하은. 얼마 전 우리 동네 기차역 옆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원래는 작은 사무실이 위치한 부지였는데 청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벽보와 함께 작년 초에 공사에 들어갔다. 나는 약 1년 동안 그 건물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건물은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센터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져 있고 마음씨 좋은 청년 창업가분들이 보이던 그 건물의 이름은 이석영 신흥상회. 내가 오늘 언급하게 될 독립운동가인 이석영의 이름을 따온 상회였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석영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가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 또한 최근에 학교에서 처음 근현대사를 접하며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독립운동가 이석영에 대한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의 이석영이 아니라, 이 책은 아마 그러한 이유로 출판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석영이라는 틀 안에서만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친근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다. 이 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 이석영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죽는 시점까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된다. 그의 인생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그는 6명의 형제들과 우애 깊이 자라다가 당대 유명 관리인 이윤원의 양자가 되어 관직을 얻으며 살아갔다. 그러다가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의 파견을 구실로 폐위되면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기 이른다. 이후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6형제 모두를 데리고 만주의 독립운동의 털을 잡고자 떠났다. 그리고 만주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피해 신흥무관학교와 더불어 여러 학교와 시설이 세워졌다. 그와 그의 주변인들이 겪었던 고난만큼 행복한 미래가 왔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비극에 가까웠다. 독립운동가이던 두 아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일본의 감시망이 한국에서 만주까지 확장되면서 그는 도망치듯 국내로 돌아와 가난에 허덕이다 쓸쓸히 삶을 마감한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땅인 만주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독립운동의 희망을 키운 그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 뜻 누가 알리오를 읽으며 이석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책의 내용 중에 가슴에 꽂히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특히 책의 처음 부분인 프롤로그에 나오는 작가의 말이 인상 깊었다. 사선을 넘는 무장투쟁, 의로운 뜻으로 사람들을 조직, 민족의 혼이 담긴 글로 대열을 고무시키는 일도 모두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역시 자신의 것을 다 내놓는 것이다. 그렇다. 이석영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안정적인 삶을 지낼 수 있었음에도 독립운동의 길을 나섰다. 그는 여러 약탈 정책이 집행되며 많은 이들의 재산을 뜯어가고 땅을 뜯어가고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마저 데려가는 시대에 용기 있게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아 대한 독립의 뜻을 이어나간 것이다. 이런 분을 여태껏 역사 속 한 인물로만 바라봤던 나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만약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전부 내놓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시대가 변해도 본받아야 할 정신인 것 같다. 이 책은 이석영의 삶을 잘 구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그의 삶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의 생애를 여러 주변인과 함께 풀어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독자에게 그가 성장하고 지내는 모습을 곁에서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역사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는 부록처럼 간단히 지식을 알려주고 책 속에 나오는 이석영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 사진으로 직접 알려주는 것도 마음에 든다. 보통의 책에서는 있다고만 알려주고 넘어가서 직접 관련된 사진을 찾아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았다. 책 자체의 분량도 다른 역사서들처럼 양이 많지 않고 어려운 용어는 풀이가 잘 되어 있어 근현대사에 관심이 깊은 청소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강점기에 맞서 독립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특사를 파견하고 신문을 만들고 비밀 조직을 만들며 희망찬 미래를 노래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역사책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놓는 태도가 필요하다. 역사는 반복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잊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잊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이석영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 밝은 미래를 보고자 했던 이석영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 뜻 내가 품고 살리다. 이지호 2021년 1월 14일 우리 지역에 새로 도서관이 개관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화도 도서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새로 생길 도서관의 이름은 뭘까 궁금했던 나는 아직 개관하지 않는 도서관 쪽으로 발길을 틀었다. 새 도서관의 이름은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이었다. 이석영이 누굴까?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는 다르게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도 있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이석영이라는 분이 나라에 크게 공헌한 예술가인 줄 알았다. 그 생각은 어느 정도 맞았다. 영석 이석영 선생은 나라에 크게 공헌한 분이셨다. 그분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그곳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진심을 다해 활동할 청년들을 길러내신 일은 예술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석 이석영 선생은 일제강점기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기부한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셨다. 이석영 선생은 형제 중 넷째인 우당 이회영으로 유명한 이씨 집안 6형제 중 둘째이다. 우리는 이씨 집안 6형제를 흔히 독립운동을 위해 어마어마했던 전 재산을 바친 독립운동가 형제라고 기억하고 있다. 6형제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매체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6형제의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고 그들이 태어난 집안의 재산만 처분했던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 영석 이석영 선생은 1885년 영의정을 지냈을 정도의 권력가였던 조선 말기의 계화파 문신, 귤산 이유원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는 당대 한양에서 손에 꼽는 권력가이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세경이 입양되고 3년이 지난 1888년 이유원은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 이석영 선생은 이유원이 살아있을 적 당부에 따라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에 현재의 남양주와 파주, 개성, 충주, 한양 등지의 땅과 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에 이석영 선생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독립운동을 위해 처분하니 그가 준비한 재산이 6형제가 각각 준비한 재산들 중 과연 으뜸이었다고 한다. 그의 지원이 없었다면 형제의 독립운동을 위한 큰 뜻은 세상에 펼쳐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이 가진 돈을 지원한 사람이 이석영 선생뿐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석영 선생의 자금 지원이 특별한 점은 우선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정작 자신은 빈곤에 빠졌다는 점이다. 그 당시 이석영 선생의 보유 자산을 합한 형제들의 독립운동 자금은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원의 재상 상속자 이석영 선생이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전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석영 선생은 그렇게 모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만주로 떠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말년에 빈곤에 허덕이다가 결국 두부 비지를 얻어먹으며 연명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한다. 만일 그가 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자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겨두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석영 선생이었다면 곤궁하고 힘든 처지 속에서 과거의 결정을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석영 선생은 절대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위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는 기색 없이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에게 떳떳하였기 때문에 굳세고 끄떡없는 의지로 가난을 버텨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석영 선생의 자금 지원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5명의 형제들과 함께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하게 된 경솔국치 이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였고 독립운동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제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잔혹해진 후 일제의 극악무도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맨몸으로 부딪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모두 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전부터 미리 그들의 음험한 조짐을 파악하고 망설임 없이 독립운동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석영 선생에게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감명을 느꼈다. 내가 당시 이석영 선생이었다면 전 재산을 처분한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의 행보가 물론 위협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일이 잘 풀려서 일제가 물러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정말로 일제가 물러날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렇다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손해일 것이다. 하지만 이석영 선생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전 재산을 처분하였다. 그리고 그가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하는 데 사용하고 정작 자신은 배를 고르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만약 재산 처분 후 일제가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나라를 위해 힘든 길을 걸어가려는 이석영 선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그분이 아니기에 그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석영 선생이 대의를 위해서 제 한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만을 보며 살아남기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발전할 것을, 그리고 후손들이 일제의 지배하가 아닌 자주적인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세계 각국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스스로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적극적이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뜻을 가질 수는 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그분과 같은 뜻을 품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이석영 선생의 고귀한 그 뜻을 알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